골드앤에스는 1994년 설립돼서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1년 3월 WFM에서 현재 상호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방과 후 학교, 교육 출판, 온라인 교육 서비스,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모를 영어 시험 교육 서비스와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직영 및 가맹 영어 학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35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 당기순이익 8억 1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0%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신규 사업 인수로 인한 매출 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이 회사 사실상 뭐 사연이 좀 많은 회사였어요. 지금의 상호는 골드앤에스인데 과거 상호명이 WFM이었죠. 과거 이 코링크 이 피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이 주권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제 기억으로 2019년도 아마 중반이었으니까 거의 뭐 2년이 좀 넘은 거의 근 3년 만에 이 거래가 좀 재개가 되면서 자,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종목일 텐데, 자, 오늘 뭐 어찌됐든 긍정적인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골드앤에스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2022년도 4월 25일 개최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는 골드앤에스에 대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 회사의 주권은 2022년도 4월 26일 오늘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권 거래가 해지가 됐는데요. 4월 26일 오늘 상장 유지의 결정으로 인해서 주권 거래가 전면 해제됐다. 소속부도 변경이 좀 됐는데 지금 원래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이 좀 됐었는데 네. 관리 종목 이 지정사에도 모두 탈피를 좀 하면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마저 이제 변경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앤에스의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대표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거래가 정지된 거죠? 네, 사실상 2019년도에 전 최대 주주였던 이 우국환 씨로부터 이 코링크 피의가 사실상 이 경영권 양수 계약을 좀 체결을 합니다. 네. 이후에 경영권 체결 양수도 이후에 대다수의 자금들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출을 통해서 이 차입 인수, 즉 LBO 인수를 통해서 최종 인수가 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조카라고 좀 지목된 이 조모 씨가 사실상 이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사주다. 자, 이런 이슈가 좀 불거졌고 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이 최대 주주로 하여금 소규모 횡령, 일부 횡령 금액과 배임 혐의가 좀 발견됨에 따라서 회사는 주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 지배 구조도 모두 다 상실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인저축은의 어떤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전량 반대 매매가 되면서 이 지배권마저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회사는 회생까지 좀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이 골드앤에스로 새롭게 좀 탈바꿈하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지금 뭐 최종적으로는 이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2021년도 7월 공시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최종에서 사실상 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전체 횡령 금액은 자기 자본의 8.1%에 해당되는 17억 8천만 원인데 2019년 9월 23일 횡령 배임에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판결의 내용은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그리고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의 교사, 이 죄로 인해서 최종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좀 교부받았고 횡령액 17억 중에서는 지금 14억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좀 판결이 되면서 회사는 14억 8천만 원을 불법행위 미수금을 좀 규정을 한 거죠. 네네. 지금 사실상 이 횡령 배임의 어떤 진행사항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영진과는 전혀 무관한 전 경영진과의 어떤 관련된 사건으로 이제 모두 종료가 좀 된 셈이고 회사는 지금 경영 주체가 전혀 다른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골드앤S의 거래 정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제 상장 유지가 결정됐으니까 회사는 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는 영어 교육 사업으로 정상화 및 그리고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진짜 지난해 매출액이 13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억이었고요. 당기순이익은 8억 1천만 원을 좀 기록했었죠. 우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매출액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야 되는 어떤 숙제를 좀 안게 된 셈인데 그래도 과거 이 음극재 사업을 영위했던 이 실적보다는 훨씬 더 영업 수익성을 좀 개선하는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죠. 주요 제품과 서비스 부분을 잠깐 보면요. 회사는 이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과 비교육 부분인데 회사는 이 학원 사업을 좀 주로 영위를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매출 부분이 수강료와 이 교재 판매 부분입니다. 사업의 영역이 학원 프랜차이즈 그리고 방과 후 학교의 어떤 위탁교육, 온라인 학습 사이트 그리고 도서 출판 부분인데 전체 매출 포지션 99.7%, 전체 매출액의 134억에 좀 해당이 좀 됐었고 비교육 부분은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이 좀 소폭 있었는데 한 3,200만 원의 임대 수익까지 좀 있었다. 자, 이거는 사실상 이 주력 사업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단일 사업으로 좀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 변동의 추이점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면 방과 후 이 컴교실 수강료 부분이 좀 점진적으로 수익성 관점에서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학원 프랜차이즈의 교재비는 동결 상태지만 그래도 2019년도 대비해서 용역 수입은 좀 더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부분적인 어떤 매출 실적을 좀 회복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 딱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온라인의 어떤 수업 부분에서는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특수 효과도 톡톡히 좀 봤다라고 좀 봐도 무방은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방과후 수업이라는 건 사실상 오프라인 교육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매출 부분은 온라인 학습 부분보다는 학원 프랜차이즈, 즉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오프라인 학원 이 수강료의 어떤 점진적인 증가 부분은 오히려 코로나19의 피해 관점보다는 오히려 엔더믹 이후의 수혜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거리두기가 전면 해지됨에 따라서 이 학원 수강생들이 좀 크게 증가된다면 올해 현재보다는 소규모 어떤 매출 신장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주력 사업이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엔데믹 이후에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자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는데요. 보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우리 보유자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대표님 대응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상 우리가 업종을 판단해서 투자의 어떤 메리트의 호불호를 좀 판단했을 때는 사실상 지금 현재의 주식을 소위 이제 물려 계시는 2019년도에 피하지 못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회사의 음극재 사업, 즉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인 음극재 사업을 영위했던 WFM의 사업 모멘텀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사업은 사실 음극재 사업은 모두 중단돼서 전혀 다른 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 부분별로 매출 잠깐 좀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매출 신장 효과는 좀 꾸준합니다.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의 수치를 좀 보면 65억에서 37억 그리고 134억으로 좀 증가되는데 자, 이 단순 요지는 여기입니다. 교육사업 부분의 직영학원 매출, 교재 매출, 온라인 학습 사이트의 강의료 결제 등인데 학원 사업의 캐파라는 것은 경기의 어떤 변동성 관점에서 사실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 학원 수강생이 이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단순하게 우리가 좀 이 판단을 좀 해본다면 코로나19의 효과 있었느냐, 엔더믹 이후에 피해가 있느냐 관점. 자, 그 관점에서 오히려 오프라인 학원 사업을 좀 더 영위하고 있는 사업 관점에서는 수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반면에 이 경기 악화로 인해서 수강생 감소 요인이 좀 있다면 오히려 실적 감소 효과가 좀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에요.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면 지금 65억, 그런데 2020년도에는 37억 원의 매출로 뚝 떨어집니다. 다시 2021년도에 134억. 최근에 학원 두 군데를 좀 인수를 하면서 매출의 확장세를 좀 가져갔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보다 외형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즉 상장 유지 결정, 즉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회사는 공격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현재의 외형보다는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주가 오늘 이제 상한가 좀 기록을 했는데 5,080원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지금 11만 3,408주뿐이 안 돼요. 회사 발행 주식 총수가 3,622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좀 소폭이 좀 작다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인 단기 상승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의 업황 확장 개념에서는 지금 주권 거래 정지 이후에 사실상 이 기대감이 좀 수반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추가적인 2차, 3차의 상승을 좀 가져간다면 오히려 그 부분 좀 인위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뭐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것보다는 추세에 맞게 대응을 하실 때 최상단 이후에 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량 이후에 하락이 좀 가시화된다면 철저하게 사업의 어떤 모멘텀을 좀 근간으로 해서 체크 포인트를 좀 잘 유념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더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락이 가시화되면 그때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학원 사업에 의한 사업 수혜는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은 필요해 보입니다.